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이덕이 간다의 노신혜입니다. 오늘은 아름다운 신경과의 한영수 원장님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편두통에 대한 치료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해요. 오늘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편두통 하면 일반적으로 약국에 그렇죠. 먼저 달려가요. 그렇죠. 그리고 이 편두통이 너무 자주 있다 보니까 약도 많이 먹게 되고, 근데 약국에서도 그렇고 그 약 뒤에 보면은 뭐 하루에 몇 알 이상 먹지 마라 막 이런 것도 있는데, 도대체 이래도 안 나으면 어떤 치료를 받아야지 치료할 수 있을지 고민이 돼요. 편두통 하면 약국 가서 많은 약들을 팔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그 약들의 성분들을 보면 대부분 아세트아미노펜이라고, 우리가 타이레놀이라고 흔히 말하는 상품이 나오는 그 아세트아미노펜, 간단한 진통제에 약간의 카페인 또는 다른 성분들이 조금 섞여서 있는 두통약이 제일 많아요. 근데 그런 거 아세요? 혹시 그런 약을 하루에 10알, 20알씩 먹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안 되잖아요. 안 되잖아요. 정말 안타깝지만 물약으로 된 감기약이 있어요. 그런 것을 하루에 10병 이상 먹는 할머니도 오신 적이 있어요. 얼마나 아프면 그러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심지어 그분 얘기를 들어보면 그분 아들이 결혼을 하는데 며느리 집에서 이렇게 뭐 해오잖아요. 그걸 그 물약을 박스로 이렇게 쌓아왔다고 합니다. 제가 그분께 했던 첫 번째 치료는요, 그 약을 중단하는 거였어요. 중단하라고 하는데 자기는 안 먹는데요. 그런데 아니죠. 집에 가면 빈병이 많고, 심지어 그 남편이 신발장을 열어보니까 신발 속에도 약이 있는 거예요. 그건 중독 아니에요, 그 정도면? 그렇죠. 좋아졌어요, 결국은. 좋아졌는데 어떻게 좋아지게 되냐면요, 제가 아들께 말씀드렸어요. 이사 가시라. 그래서 이사를 갔어요. 집을 바꾸는데 어쩔 수 없잖아요. 이사를 가고 한 6개월 정도 지난 다음에 이분이 드디어 머리가 안 아팠어요. 그 약이 잘못된 것도 아니고요. 네. 사실은 약의 복용과 습관이 잘못된 거죠. 이분은 결국은 약을 너무 많이 사용해서 약물 과용으로 인해서 두통이 유발된 거죠. 이런 분들에게는 그 약을 좀 끊어주는 게 사실은 좋아요. 편두통은 흔히 한 번씩 머리가 아프다 이걸로만 기억하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나 심하게 머리가 한 번 아팠어. 근데 또 엄마 했다 금방 괜찮아지고 이제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사실 편두통이 평생 그렇게 똑같이 가는 환자는 없어요. 편두통은 계속 변해요. 마치 정말 트랜스포머에 있는 여러 로봇들처럼 계속 변하거든요. 네. 그래서 한 번씩 심하게 아팠던 머리가 어느 순간에 긴장이 추가가 되면, 흔히 그렇게 말하는데요, 텐전 타입 마이그레인이라고 해서 긴장이 추가가 되면 예전만큼 심각하게 아프진 않는데 좀 더 자주 아프고 좀 더 이상하게 아픈 것들이 시작이 되면서 이렇게 안 아픈 구간이 점점 사라져 버려요. 만성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치료를 받지 않으면 이렇게 나빠지게 돼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은 이게 왔는데 편두통인지 긴장성 두통인지 뭔지 알 수 없는 이상한 두통이 너무 심해서 힘들어하시고, 급기야는 정말 몇 년 되신 분들 중에 만성 매일두통 환자가 있어요. 네. 한 달에 15일 이상 죽을 만큼 아픈 환자들. 정말 힘들겠다. 그런 분들 이런 말씀하세요. 내가 첫애를 낳았는데 그 첫애 낳을 때부터 머리가 아팠어요. 네. 병원을 수십 군데를 다녔고 지금껏 머리가 아프다고 저한테 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한테 여쭤보면 이게 삶의 히스토리가 나와요. 내가 언제 무슨 고생을 하고 이런 얘기를 다 아시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만성 매일두통 환자들이 결국은 너무 힘든 치료를 정말 감내해야 되는 아주 힘든 상황이 되고, 어떤 치료에도 잘 반응하지 않고,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 있어서 치료는 정말 중요한데, 가장 먼저는 약을 잘 선택해야 돼요. 그래서 적절한 약을, 이분이 두통이 있을 때 먹는 약, 급성기 치료약, 그리고 이분의 두통이 이제 자주 오지 않게 덜 강하도록 관리해주는 그러한 예방 목적의 치료의 약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약을 잘 선택해주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치료법 중에 각광받는 것들이 이 만성 매일두통 환자들, 또 인트랙터블 헤드에이크라고 해서 난치성 두통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네. 어떠한 약과 치료에도 잘 반응하지 않는 경우에 할 수 있는 방법이, 요즘에 각광받는 게 보톡스를 이용한 두통 치료. 그게 뇌에 있어서 두통이 발생하는 기전 중에 CGRP라는 물질이 있어요. 네. 그것을 좀 억제해준다라는 게 연구에 밝혀졌거든요. 요즘은 CGRP를 억제해주는 실제 그런 약들이 개발돼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약들을 보통 주사를 맞는데, 주사를 통해서 이렇게 만성 매일두통 환자들이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고 있어요. 이렇게 말고도 뇌에, 머리에다가 어떤 자극을 줘서, 정기적
어떤 펄스죠. 그런 네. 자극을 통해서 이렇게 두통을 조절하는 그런 것도 디바이스가 개발되어 있기도 하고요. 명상이나 이완요법이나 이런 식으로 뭔가 바이오 피드백 방법이라고 말하는데 사람들하고 같이 내 두통에 대해서 이야기함으로써 두통을 좀 치유받는 그런 걸 권하기도 해요. 네. 그래서 병을 이해하고 그 상황에 맞는 단계에 그 상황에 맞는 치료를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사실 이런 것을 말씀드려도 일반인들이 이걸 어떻게 쉽게 결정하겠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반드시 신경과 의사 진료를 보시고 편두통의 지금의 내 주소에 맞는 적절한 치료법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두통약도 흔히 머리 아프면 약을 먹잖아요. 약도 사실 두 종류가 있어요.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는 뭐냐면 머리가 딱 아플 때 먹고 바로 딱 좋아지는 약이 있어요. 그걸 신경과에서는 급성기 치료라 하거든요. 네. 거기에 쓰는 약들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편두통 약들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그런 두통이 1년에 한 번 오면은 그런 약으로 충분하겠죠. 네. 저처럼 1년에 한 두세 번 오면 그런 약만 먹어도 돼요. 하지만 만약에 두통이 빈번하게 와서 한 달에 몇 번씩 뭐 일주일에 한 번씩 머리가 아파요. 이렇게 되면 그러신가요? 그러면 일상생활이 어렵잖아요. 그럴 때마다 진통제를 먹는다? 이것은 사실은 좋은 치료가 아니고요. 네. 그럴 때 뇌 혈관의 원인이나 뇌 정기학적 원인이나 뇌 압력 변화에 대한 원인 그런 거에 따라서 예방 목적의 약이 있어요. 그걸 예방적 치료라고 하고 그러한 약들을 상시적으로 복용하면서 두통을 관리해 주는 게 중요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무조건 두통약을 먹어야 된다. 두통약을 무조건 먹지 말아야 된다. 이러한 개념은 잘못된 거예요. 필요할 때는 치료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대부분 환자들이 약 먹는 시기를 잘 놓쳐요. 네. 편두통 약을 가지고 있다가 두통이 딱 발생하면 적어도 30분 이내에 번쩍 먹는 게 사실 제일 좋거든요. 근데 나 빈속이라 약을 못 먹었어. 아니면 자다가 어떻게 약을 먹어? 등등 이유가 있죠. 맞아요. 술 마시는데 어떻게 약을 먹어? 이렇게 되니까 머리가 아프기 시작하는데 약을 못 먹는 거죠. 그러면은 두통이 막 창궐해서 이제 머리에 막 전쟁이 났어요. 막 너무 머리가 아프고 미칠 것 같은데 그때 약을 먹으면 효과가 없을 수밖에 없죠. 네. 그러면 또 이 사람은 한 알 먹어야 하는데 두 알 먹어, 두 알 먹어야 하는데 네 알 먹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약은 제때, 정확하게, 그리고 소량으로. 네. 이게 치료의 포인트인 것 같아요. 약 말고 또 다른 치료법이 있나요? 저는 몇 가지 좀 다른 측면의 편두통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네. 현재 병원에서 많이 하는 것들인데요. 대부분의 편두통 환자들은 머리가 아파서 오지만 실제로 보면 어깨 주변 근육이라든지 목 주변 또 이런데 통증을 같이 동반하는 경우 굉장히 많아요. 네. 이렇게 걸어 들어오시는 걸 보면 어깨가 다 올라와가지고 뽀긋하게 인상 딱 쓰고 머리가 너무 아파요 하고 들어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어깨만 만져봐도 너무 아파해요. 자지러지. 그런 분들에게는 어깨 주변에 근막통 증후군이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 근육이 뭉치고 통증이 유발되고 그런 것들이 머리 뒤에 존재하는 후두부 신경 네. 쪽까지 자극을 함으로써 두통이 확 발생하는 거죠. 이게 목 때문에 근육이 뭉쳐서 머리가 아프다 이게 아니라 편두통이 있는 사람들은 어깨 통증에 의해서 더 쉽게 편두통이 발생하는 거죠. 악화인자로서 작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분들께는요 두통약 처방도 하지만은 먼저는 어깨 주변 근육의 그런 통증 유발점을 주사로 제거를 해줘요. 어떤 주사예요? 통증 유발점에 바늘 끝이 딱 찔러서 이제 고기를 찢어 놓는 거죠. 근육 뭉친 곳을. 그래서 근육을 좀 풀어주는 거고요. 우리 머리 주변에는 두피에 이런 신경들이 있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통증은 이 두피에서 느끼는 거거든요. 대부분이. 그렇기 때문에 머리 뒤에서 올라가는 후두부 신경이 두 개가 있고 귀 위쪽으로도 하나 올라가고 눈 앞에서도 이렇게 신경이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눌러봐가지고 통증 유발점이 있는 신경 주변에 신경 차단술이라고 해서 네. 약간의 국소마취제가 섞인 그러한 용액을 여기에다가 직접 주사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 신경에 오는 통증을 조절하는 방법으로 치료할 수 있어요. 두통약을 먹음에도 불구하고 안 낫는다든 또는 두통이 너무 심한데 당장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약을 먹는다고 바로 안 아픈 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시간을 기다려야 되는데 그래도 안 나오면 너무 괴로운데 이런 경우는 신경 차단술을 해주면 두통이 바로 대부분 사라지거든요. 그런 효과를 먼저 기대하고 할 수 있고요. 또
약을 못 먹는 환자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네. 임산부들 머리가 갑자기 아픈데 약을 못 먹는 케이스도 있고요. 물론 임신 기간 중에 두통이 잘 안 오는데 초기에는 좀 오거든요. 네. 그럴 때 할 수 있는 방법이 이렇게 국소 신경에다 직접 주사를 해서 좋아지게 할 수 있고요. 네. 녹내장이 심하면 눈의 압력이 높아지면 약 먹는 게 굉장히 제한이 돼요. 편두통 약도 쉽게 쓸 수 있는 약이 많지 않거든요. 그럴 때 위장이 나빠서 약을 못 먹어요. 뭐 이런 환자들 있잖아요. 뭐 궤양성 대장염이 있는데 진통제 주면 안 되잖아요. 이제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택으로서 이런 곳에 이렇게 신경 차단술을 해서 두통을 좀 조절해주는 그런 방법을 할 수도 있고요. 네. 이제 요즘에 각광받는 방법이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보톡스 방법이 있어요. 보톡스를 가지고 턱관절에 이렇게 네. 했던 초기에 그런 사람들이 아니 두통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예, 그런 걸 통해서 보톡스 회사에서 굉장히 연구를 많이 했죠. 프리메디라는 연구를 했어요. 그랬더니 머리 주변에 이렇게 좀 용량을 많이 써야 돼요. 그래서 보톡스를 주사를 했더니 그 보톡스가 만성 두통을 잡아주는 거죠. 그래서 그게 정확히 실험적으로 연구를 해서 밝혀져 가지고 이제 우리나라도 2010년도부터 FDA 승인이 나서 네. 지금 널리 사용하고 있어요. 일상적인 두통, 편두통, 신경과에 와서 해결이 될 수 있다고 맞아요. 하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오늘도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다음 시간에도 많은 기대 부탁드릴게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영상 즐거우셨다면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댓글 참여 부탁드릴게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